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군이라고 하면은 육군, 해군, 공군, 이게 육해공을 말하잖아요. 예. 근데 혹시 우주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우주군이요. 예.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재 같은데 우주를 지키는 군대 뭐 이런 뜻인가요? 뭐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이제 영어로는 스페이스 포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주군이 있는 나라는 아직은 없어요. 네. 근데 흥미롭게도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 우주군 창설을 위한 입법안을 만들 것을 명령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주군 창설의 근거가 될 이 우주정책 명령 4호에 서명을 했어요. 예. 이제 이 입법안이 미국 국회를 통과하면은 우주군은 이제 미국에서 6번째 군이 되는 거거든요. 예. 현재 미국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해안 경비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름부터 생소한 우주군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우주군을 창설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군 창설이 뭐 이번 올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난해 2018년 6월 네, 국가우주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그 우주에 관한 최고 정책 기구인데 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는 뭐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 아니냐. 이게 뭐 그냥 조크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우주군 창설을 이야기한 그 배경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에서 예. 미국의 어떤 안보와 패권을 유지하겠다. 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우주정책 명령 4호는 국방부 장관에게 우주군 창설을 통해서 우주에서의 위험을 억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우주 자원을 모을 것을 지시하고 있고요. 네, 우주군이 신속하고 지속적인 우주에서의 공격과 방어 작전을 가능케 해서 전투와 전투 지원 기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이 법안이 이제 제출돼 의회가 승인하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공군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후 약 한 70여 년 만에 새로운 군 조직이 또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입법안을 만들려고 지시했으니까 이제 만드는 단계인 거죠. 아직 예. 의회까지는 안 가고요. 아, 그렇군요. 자, 이 우주군의 필요성 좀 타당해 보이는 측면도 없진 않지만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현재 있죠.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우주를 새로운 전쟁터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시각인 건데요. 이 참여 과학자 소속의 그 로라 그레고 이 과학자는 우주가 굉장히 군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그거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네. 그것은 우주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 중에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라 그레고 박사는 대략 한 2,000개의 인공위성이 우주에 떠 있는데 그중에 80%가 다 민간 위성이고 아. 대부분 이제 뭐 통신이나 이런 데 쓰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군용은 20%밖에 안 된다. 아. 우주군이 만약에 창설이 된다면 여러 가지 우주 무기를 만드는데 이 군이 이용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그만큼 커진다. 그래서 이제 이 박사가 요약한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외교적인 노력을 예. 해서 우주 분야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판적인 시각이 들어봤는데, 자, 그럼 우주군이 창설되게 된다면 독립적인 군으로 따로 존재하게 되는 건가요? 원래 이제 트럼프의 애초 계획은 독립군으로 이렇게 존속을 시키는 거였는데 예. 이게 이제 계획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군 산하의 조직을 두는 걸로 지금 바뀌었는데 아, 예. 근데 미국 정부는 점진적으로는 이제 공군에서 독립을 시켜서 독립적인 군으로 유지를 하겠다. 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명령이 바로 우주정책명령 4호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1호와 2호, 3호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있죠. 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주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우주명령 1호가 이제 그 제2 아폴로 계획이라고 부르는 유인 달 탐사 계획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유인 달 탐사 계획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달을 이제 전진 기지 삼아서 달에 먼저 사람을 보내고 이후에 화성까지 사람을 보내겠다. 네. 뭐 이런 게 그 정책 1호고요. 정책 2호는 이 상업적 우주 분야에 대한 규제를 좀 간소화하자. 예. 규제를 좀 풀어주자는 내용이고 정책 3호, 명령 3호는 이제 우주 교통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미국 외에도 우주군 창설을 검토하는 국가가 또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과 이 전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예. 근데 중국이 미국보다 조금 더 앞서서 2015년에
우주군 창설 계획을 밝혔었어요. 네. 이듬해인 2016년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를 창설을 해서 예. 뭐 이렇게 좀 우주군 임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중국 외에 이제 유럽연합 EU도 이 우주군 창설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이제 우주군을 뭐 창설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유럽연합도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엘베타 이 비엔코프스카 EU 집행위원은 지난달 제11차 유럽 우주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우주로 만든 것처럼 EU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EU 내 여러 국가들도 이 우주군 창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이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나 중국, 일본이 유럽보다 더 많은 군용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위기로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주군 창설도 아마 유럽에서도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연합까지 우주군 창설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니까 이 우주군 창설이 좀 앞으로 어떤 세계 패권 경쟁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그 일본어로 이제 송골매를 뜻하는 게 하야부사잖아요. 예. 이 하야부사 2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하야부사 2호는 이제 그 소행성 류구를 탐사하는 우주 탐사선이죠. 예. 이 소행성 류구를 탐사하는 하야부사 2가 2월 중순께 뭐 착륙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 전에 뉴스 보도 나갔었는데 네. 그 하야부사 2가 21일 오후 1시 15분쯤 류구 상공 20km에서 착륙을 위한 하강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1차 착륙 예정 시각은 22일 오전 8시쯤이었는데 일본 항공우주국은 오전 6시 14분쯤 하야부사2가 고도 약 500km에서 착륙 판단을 한 다음에 네. 하강해서 오전 한 7시 48분쯤 표면을 이렇게 터치다운 했다가 상승 중이라는 데이터를 얻었다. 예. 이런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닿았다가 다시 상승을 네.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행성 2호가 이 소행성 6호의 터치에 또 성공을 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하야부사 2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건가요? 현재 하야부사 2호는 이 8.5m 높이에서 착지 자세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잡은 다음에 이제 류구 표면에 수초간 닿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이렇게 딱 터치하는 순간 그 1m 정도 원통 이 팔이 있는데 이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탄환을 쏘는 거죠, 지표에. 네. 그러면 이 탄환이 그 지표에 박히면서 주위에 있는 모래와 작은 함석이 튀어나올 거잖아요. 예. 그거를 포집하는 게 이게 임무예요. 그래서 이게 포집하는 게 임무인데 아직 이게 뭐 이거 시료를 채취를 한 건지 아닌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네,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겠죠. 자, 하야부사 2호 지구 귀환이 내년 말쯤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주에서 몇 차례 더 류구의 착륙을 시도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첫 번째 착륙을 시도해서 성공을 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야부사 2 한 7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인데 최대한 2차례 정도 더 이 착륙을 시도할 예정이고요. 예. 이 두 번째 착륙부터는 좀 류구 내부의 시료도 얻을 수 있도록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야부사가 모든 임무를 이제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은 이 소행성에 있는 그 예. 류구의 시료를 지구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소행성에 착륙을 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시료를 채취해서 지구로 가지고 온다니 정말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소행성 탐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소행성 류구는 지구에서 약 한 3억 4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천문학계에서는 소행성을 흔히 이렇게 뭐 타임 캡슐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태양계의 타임 캡슐. 네. 이 지구와 같은 천체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돈다 그래서 예. 이제 행성은 처음에 탄생할 때 여러 이제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이렇게 뭉쳐갖고 행성으로 커지는 거였는데 이 충돌 에너지가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이게 주변을 이렇게 좀 녹여요. 네. 그래서 처음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돼요. 행성은. 예. 그런데 이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행성으로 발전하지 못한 조금 작은 크기의 걸 이제 소행성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소행성은 대부분의 경우 태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온이 아닌 저온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태고의 상태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소행성에서 채취한 물질을 우리가 지구에서 정밀 분석을 한다면은 태양계 초기 형성의 어떤 비밀을 푸는데 뭐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이런 기대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어떤 지구의 물이랄까 어떤 그 생명체의 그런 원소 같은 거는 소행성 충돌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소행성 채굴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꼭 지구로 체류를 시구해서 돌아와서 지구에서 좀 그 태양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